안녕하세요, 그리고엔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토캠핑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소개해드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저의 장비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저장소. 오늘은 저장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장비는요, 바로 쉘터와 화목난로입니다. 동계 캠핑에서 여러가지 난방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감성살인마답게 화목난로가 있으면 분위기가 아주 화목하게 잘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피가 큰 쉘터와 화목난로 조합이 모토캠핑으로도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내 바이크에 실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쉘터와 화목난로는 모두 백컨트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백컨트리 240 쉘터 이지프레임 세트, 그리고 백컨트리 포터블 화목난로입니다. 쉘터와 화목난로 정말 수많은 브랜드,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호환성과 수납성, 편의성 부분을 따져보고 백컨트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쉘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컨트리 유틸리티 쉘터는 240 모델과 280 모델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모델이 나눠져 있고 이지 프레임도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패킹 사이즈를 살펴보면 280 쉘터도 저는 충분히 모토캠핑 장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좀 더 여유있게 실내 공간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280 쉘터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쉘터를 피칭할 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백컨트리 쉘터를 구매한 이유는 그 피칭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이지프레임이라는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프레임은 이렇게 생긴 폴대 시스템인데요. 폴대끼리 서로 연결하면 쉽게 자립이 됩니다. 자립이 된다는 것은 우선 피칭이 더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다른 장점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폴대 결합을 해두고 팩다운을 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폴대끼리 연결을 해서 자립이 된 이지프레임에 쉘터 스키만 걸어주면 쉘터가 쉽게 완성되기 때문에 피칭하는 데 드는 수고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이런 편의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쉘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쉐입이 마음에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앞뒤로 시원하게 출입문을 열 수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이크를 넣기도 편하고요. 제가 쓰는 240 쉘터 같은 경우에는 솔캠을 할 경우에 화목난로에 야전 침대를 깔아놓고 나머지 공간에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까지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목난로와 바이크를 같이 넣게 되면 화목난로와 바이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돼서 화목난로 사용 시에는 바이크를 바깥으로 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니멀한 세팅이면 두 분이서 쓰시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백컨트리 240 쉘터를 쓰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동계 캠핑 때는 쉘터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쉘터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쉘터 안에서 생활할 때 허리를 많이 굽히고 다녀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그래서 다른 쉘터를 구매하게 된다면 저는 천장 높이가 좀 충분히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킨 내구성 문제인데요. 백컨트리 쉘터의 스킨 그 소재 자체가 얇고 내구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킨에 텐션을 주는 과정에서 큰 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킨이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살살 다루다 보니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목난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백컨트리 포터블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모델과 티타늄 모델이 있습니다. 수납성만큼은 별 5개를 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화목난로가 이런 패킹 사이즈가 나올 수 있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작고 아담해서 모토캠핑 장비로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하지만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립 과정에서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화목난로를 조립하실 때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의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립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도 조립을 거듭할수록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서 그 조립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이 화목난로에 대해서 단점 말씀드리면요. 우선 열변형인데요. 특히 제가 쓰는 이 스테인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자마자 바로 열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이 본체 파츠가 휘어지면서 조립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결합부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만큼 열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겠고, 심지어 그 틈으로 연기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티타늄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열변형이 조금 덜하고 무게도 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총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티타늄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화목난로의 본연의 기능인 난방면에서 그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화목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를 만큼 장작을 충분히 떼주면 분명 쉘터 안이 금방 후끈해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상태에서는 장작 먹는 괴물이 되어버려서
힘들게 가져온 장작을 순삭시켜버리는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모토캠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작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화목난로는 약간의 난방 기능을 가미한 감성 장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꼭 미니 장작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또 단점일 수 있겠고요. 일반 장작을 구매하시면 도끼질 하시다가 전원끝 나갑니다. 또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불보기 창은 더 작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화목난로 연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의 말아 쓰는 형식으로 쓰는 연통도 있습니다. 그 연통 같은 경우에는 패킹 사이즈가 더 작고 휴대성 면에서는 또 좋은데요. 아무래도 수납성은 더 좋아지겠지만 얇은 철판으로 된 걸 말아서 철사로 고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통을 만들면서 내 맘 같지가 않아서 인성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절단면도 많이 날카롭고요. 얇고 휘어지는 재질이라서 내구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백컨트리 화목난로의 연통은 조금은 합리적인 방식인데요. 4가지 사이즈의 연통 파츠가 있어서 크기별로 순서대로 폭에서 패킹이 되는 방식이고요. 수납성의 이점도 적당히 취하면서 설치와 해체가 엄청 쉽고 빠른 형식입니다. 4개의 연통 파츠를 순서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조립이 되는 구조라 정말 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용 하드 케이스가 튼튼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연통이 찢어지거나 찌그러지는 일 없이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컨트리 화목난로 순정 그 자체로 사용하다 보니 일명 불빵이라고 하죠. 화목난로 연통에서 나오는 작은 불티들이 쉘터 스킨에 떨어지면서 쉘터에 천장에 작은 구멍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화목난로 제품에는 불티 방지 캡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백컨트리에서도 이런 불빵에 대한 이슈를 인지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 화목난로와 쉘터를 각각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화목난로 본체 사이즈와 연통을 체결했을 때의 총 높이, 홀잭 작업 위치를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백컨트리에서 홀잭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쉘터와 화목난로를 구매하면서 같이 홀잭 작업도 진행했기 때문에 좀 귀찮은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구매 당시에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홀잭 셀프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셀프로 홀잭 작업을 하실 때는 쉘터 옆면 스킨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최대한 쉘터 중심부 쪽으로 가깝게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화목난로 연통에 쉘터에 스킨이 닿아서 불이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쉘터와 화목난로 이 조합은 125cc 이하의 저배기량 바이크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선 패킹 사이즈 부피에 대해서는 감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작도 실어야 되고 늘어난 짐의 무게 때문에 출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배기량 바이크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화목난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통에 옷이 탄 적도 있고 화상도 입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나 화상에 대한 부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잠자리에서 난로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동계 캠핑에서 여러가지 화기나 난방 제품들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침낭에다 핫팩을 넣어서 동계 캠핑 잠자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목난로를 다 쓰고 난 뒤에 해체하실 때 생각보다 화목난로 자체에 잔열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당연히 충분히 식었을 줄 알고 맨손으로 화목난로를 잡았다가 화상을 입은 적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목난로에 장작을 이런 식으로 기대 놓으면 장작에 불이 붙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의 장비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저장소. 저장소 그 2번째 시간으로 백컨트리 240 쉘터 이지프레임 그리고 화목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모토캠핑에 잘 어울리는 세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목난로 다시는 가져가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캠핑 나가려고 하면 주섬주섬 챙기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라이딩 항상 조심하시고요. 동계 모토캠핑 안전사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쫄보 마인드로 바짝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생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들어오지?